문제. 184페이지요. 문제제 184페이지요. 문제요 50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0번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설명으로 오는 것은 사실 이제 올해 이제 나온 것이죠. 26회요. 올해 이제 27회에 나온 것인데요. 작년이죠. 작년 2016년이요.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오는 것이 참 오랜만에 나왔죠. 이러면 나중에 51년부터 보면 전부가 다 사례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경우는 좀 드물죠. 이 이론 문제요. 184페이지. 자, 문제요. 50번이요.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줄거요. 현존하고 있어야 OX, X죠. 현존하고 있어야 틀렸죠. 누구도 가능하다? 태야도 가능하다. 2번은요. 요약자를 갑이죠.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3자 줄 것이고 제3자 계약 당사자 X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2번에요.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 할 때 제3자 줄 것이고 계약 당사자 X죠. 그래서 옆줄 긋고 해제권 행사 X예요. 제3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지금 누가 채무 불이행을 했죠? 요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했죠. 그러면 누가 계약을 해제를 한다? 낙약자가 해제하지. 낙약자. 알겠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의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이런 봐봐요. 우리 이제 이렇게 쓰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갑하고 병하고는 무슨 관계다? 대가 관계라고 하죠.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관계다? 보상 관계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을이 낙약자잖아요. 낙약자고 병을 수익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을 요약자라고 얘기하죠. 그럼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죠. 등기하고 대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이 을은요,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으면서 병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병한테 대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게 바로 여러분요, 3번이란 말이죠. 낙약자 을은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 이게 무슨 말이죠? 봐봐요. 여기 낙약자는요,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기한 항변. 이것을 그다서 거기는 뭐요?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 거기까지 줄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써요. 거기다가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 이렇게.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 이렇게.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 거기까지만 줄 긋고 써. 동시이행 관계 이렇게. 동시이행 관계 이렇게. 3번 틀렸죠? 4번은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동그라미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줄 것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 없다 거기까지. 변경시킬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없다 동그라미 하고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변경 가능 이렇게.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변경 가능 이렇게. 그것이 4번이다 이런 말이죠.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은요.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 동그라미 그 기간 내에 줄고 확답을 받지 못한 때 그러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 그래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수익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50번이 정답 4번. 51번은요. 여러분요 이제 지금부터 사례 문제죠. 봐. 사례 문제는요.
사례 문제는 거의 논점이 비슷비슷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대가관계 흠결,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익자는 태아도 가능하다, 태아도. 그 다음에 보상관계 흠결이죠. 보상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수익자는요, 태아도 가능한데 107조에서부터 110조를 할 때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갑하고 을을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무슨 요건이다?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굴 얘기한다? 갑과 을을 얘기한다.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다.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고, 무효나 취소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이라든가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하고 누구만, 갑과 을만, 제3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한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뭐가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한다.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면은 병은 어떻게 한다? 직접 누구에게요?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을에게 청구했는데 을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해제는 누가 하는 것이다? 계약의 당사자인 갑이 하고, 손해배상은 누가 하는 것이다? 수익자 병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다? 그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여러분, 일방적 의사표시이죠. 이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상대방에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일방적이란 말은 뭐다?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을이 병한테 채고를 하죠. 너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죠? 채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죠.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로 본다. 수익 거절. 그 다음에 제3자 권리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에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뭘 해야 돼? 유보해야 돼. 유보. 지금부터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제3자량 계약의 사례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 51번을 보셔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이렇게 딱 됐죠? 갑은 동그라미, 갑은 그것을 요약자라고 그래요. 요약자. 51번 처음에 갑은 요약자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동그라미 을이 그것을 뭐라고 한다? 낙약자라고 해요. 낙약자.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금 병 동그라미 수익자라고 얘기해요. 됐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출고 수익의 의사표시가 끝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봐봐.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단 말은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자, 그럼 봐. 1번 병은 수익자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를 해석을 할 때는 그림이 먼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걸 두 번 쓰면 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병이 누군지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머릿속에 없으면 계속 가서 다시 한번 읽어야 돼. 병이 누구더라? 병이 한참 읽다 수익자죠. 1번이고 2번 가서 또 갑하고 을하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또 갑이 누군지 을인지 또 봐야 돼. 그러면 한 문제를 푸는데 10분 걸리죠. 그러니까 그림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딱 보면서 이게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어야죠. 사례 문제를 할 때는.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3전량 계약이 나면 이런 그림 형태로 그리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게 머릿속에 딱 구도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갑은 요약자다, 을은 낙약자다, 병은 수익자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지금부터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병은 그러면 누구다? 수익자 이렇게 이 말이죠. 그런데 병이 누군지 모르면 병이 누굴 얘기하지? 다시 쳐다보면 끝나는 거죠. 그것은 알겠죠? 자요, 병은 수익자는 을, 낙약자죠?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출거.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그러면요, 우리가 딱 알아야 되겠죠? 여기. 지금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을의 채무불이행 줄 것이고, 맨 끝에 해제할 수 없다. 줄 긋어요? 옆줄 긋고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 이렇게.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 이렇게. 했어요? 2번 갑과 을이죠. 갑이 누구죠? 요약자. 을이 누구죠? 낙약자. 갑과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아니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밑에 있고 위를 읽었어. 알겠죠?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되죠? 그럼 봐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무효 취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병한테 반환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봐. 그러면요. 병의 급부 청구권은 뭐란다? 소멸하죠. 왜요? 취소 동그라미하고 소급 무효라고 해요. 소급 무효. 소급이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효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소급해서 무효이다. 그래서 병은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3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 뭐다? 채무불이행이다 이 말이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봐봐 여기죠. 봐봐 여기. 을은 언제 병한테 등기를 주죠? 갑이 등기를 줘야 병한테 등기를 주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봐봐 갑이 등기를 줘야지 병한테 주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런데 봐봐 여기는 지금 뭐죠?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 등기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다 써.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보상관계 가바구리죠?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출공. 수익의 의사표시 후. 바로 옆에 맨 끝에 갑과 을의 합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5번요. 병, 수익자죠? 대금을 수령했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죠? 무효죠? 무효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무효니까요. 판매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거다.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거다 써. 줄긋고 1번. 두 개를 쓸 거야. 1번. 병은 계약 당사자 X.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병에게 청구를 못해요. 두 번째. 2번. 이번에 뭐냐면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은 갑에게 이행 청구. 이렇게. 갑에게 이행 청구. 이렇게. 갑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왜냐?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병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52번 봐봐. 이제 가면 갈수록요, 사례 문제 한번 풀었잖아. 사례 문제 한 2개 정도 풀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례에 대해서 나오는 지문들이 다 비슷해요. 자, 2번 봐봐. 52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전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갑은 누구예요?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가만히 있다고 돈 받잖아요. 자, 1번. 을은, 낙약자는 갑과 병에 대한,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줄거봐.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이 뭐야? 이걸 알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봐봐. 그럼 봐. 여기. 이 말을 알려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갑하고 병이죠. 이것을 말한다?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항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다른 말로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 이 말이죠. 뭐라고 한다고?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2번 병이 수익자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줄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을 해지는 누가 한다? 해지는 누가 한다? 낙약자가 하죠. 아니죠. 갑이 하죠. 갑이 계약 해지하죠. 썸 옆에다 옆줄 긋고 병은 자,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 이렇게 쓰란 말이죠. 계약의 해지는 누가 하는 거죠? 갑이. 손해배상은 누가 하는 거죠? 병. 이렇게. 자, 3번 병이 수익의 자요. 자, 여러분요. 거기 보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이렇게 됐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뭘한다?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수익의 의사표시 줄거 봐.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가 누구한테 하죠? 수사요. 거기다가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병이 을에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요. 4번은요.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채고했죠. 그런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줄고 병이 수익을 거절. 맞는 말이죠? 수익을 거절. 수익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5번은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 줬죠, 병한테? 계약이 해제 동그라미. 그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얘기해요.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부터는 거의 다음 문제부터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 한 가지 좋은 것은 사례 문제는 한 두세 문제, 두 문제 정도만 풀으면 모든 논점들이 비슷비슷해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3번을 보셔요. 53번 보면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을과 약정해. 똑같죠? 갑은 누구다? 요약자. 을은 누구다? 낙약자. 병은 누구다? 수익자. 가끔 가다가 을하고 갑하고 바뀐 경우가 있어. 그놈은요, 그날 출제위원이요, 자기네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전에는 갑은 무조건 요약자, 을은 무조건 낙약자, 병은 무조건 뭐다? 수익자예요. 자, 1번 병이 매매대금의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 향수가 뭐냐? 향수 아니에요. 향수라는 것은 뭐냐? 받을래 말래 이 말이죠. 알겠죠?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채고할 수 있다. 됐죠? 채고했는데 써 옆줄 긋고 확답이 없으면, 옆줄 긋고 확답이 없으면 수익 거절로 본다. 확답이 없으면 수익 거절로 본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래 됐죠?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거기 줄고.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한다.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 대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 아마요, 그가 아니고 을일 거예요. 을.
그가 아니고 을. 을인데 을이 그자로 보이잖아요. 알겠죠? 을에게 직접 청구한다.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병은 직접 을에게 청구한다. 그에게? 뭐 그녀는요 이미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에게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을에게, 을에게. 알겠죠? 그에게가 아니고 을에게 이렇게, 을에게 이렇게. 됐죠?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병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그러면 계약의 해제는 누가 한다? 갑.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병. 이렇게. 그래서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 3번이 정답이죠? 해제는 누가 한다? 갑.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병. 이렇게. 4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는데 지급하고 나서 계약해제.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고 했죠? 지급하고 나서 계약해제다. 병한테 돈 주고. 그럼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을 할 때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한테 준 돈, 병한테 반환 청구받아야 돼? 갑한테 받아야 돼? 갑에게 받아. 갑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퀄 갑에게 청구. 이렇게. 갑에게 청구. 왜 그렇다? 왜? 병은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이렇게. 5번.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럼 뭐죠? 갑이 을한테 안 줬다 이 말이죠?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봐봐요. 자,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로 묶어봐. 거기까지 뭐라 한다? 봐. 보상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이 말이죠. 이 말을 갑이 주지 않으니까 나도 돈 안 준다 이 말이죠. 보상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왜요? 동시이행 관계니까 그런 것이에요. 동시이행이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54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혈량 계약을 체결. 똑같죠?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자, 1번. 을이 병에게,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수령 여부 확답을 체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줄거 병이 대금 수령을 망한 것 거절. 다른 말로 이퀄 수익 거절. 이렇게. 똑같죠? 지금은 다 내용이. 자,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서 또 나왔네. 을이 병에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 이래야지. 왜? 병은 계약 당사자다, 아니죠. 3번.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봐봐, 여기. 을이 기망을 했죠. 을이 갑을 사기쳤다 이 말이잖아요. 을의 기망은 뭐죠? 사기죠. 그러면 취소는 누가 해야 돼? 갑이. 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무효 취소 해제는 누가 한다? 갑하고 을이다. 을이 사기쳤으니까 누가 한다? 갑이 한다. 병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병은 취소할 수 없다. 누가 취소한다? 갑이 취소한다. 갑이 취소. 이렇게.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돈 받는다고 수익의 대금 수령 의사표시가 뭐예요? 줄거봐.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 이게 뭐라고 해요? 수익의 의사표시지 뭐예요? 대금 받겠다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동포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수익의 의사표시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 후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로 해제를 하죠.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왜? 수익의 의사표시 후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의로 해제했다. 합의로 해제했다 말은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합의 해제하더라도 그 말은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 5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을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또 나왔네. 뭐다? 채무, 불이행. 둘 중 하나. 해제 아니면 손해배상. 해제권은 누가 한다? 갑.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병. 그래서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옆줄 긋고 해제권 행사 X.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해제권은 안 된다. 해제권은 누가 한다? 갑. 이렇게 갑.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5번. 틀린 것은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죠? 수익자가. 누구한테? 낙약자 을한테. 그래서 상대방은 요약자다. X죠. 누구다? 낙약자다. 낙약자. 알겠죠? 봐봐. 누구한테? 병이 누구한테 수익의 의사표시? 을에게. 2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여기 봐봐. 이런 말이 가끔 나온다 이 말이죠. 뭐죠? 제3절 계약의 성립요건은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이루어져. 합의로. 그런데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제3자의 권리가 제3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지. 알겠죠? 제3절 계약은 어떻게 성립한다? 갑과 을 간에 뭐로? 합의로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수익의 의사표시 줄 것이고 거기다 써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 이렇게 쓰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 이렇게 쓰고 바로 그 옆에 제3절 계약의 성립요건 줄 것이고 성립요건은 뭐다? 갑과 을 간의 합의 이렇게 성립은 갑과 을 간의 합의 이렇게 자 55번에요 3번이죠 3번 낙약자는 을이죠 요약자와의 계약 이런 봐봐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거기까지 줄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아니 봐봐 여러분요 제가 부탁인데요 무작정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요약자는 낙약자는 그랬어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무슨 관계? 보상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그 말 아니에요. 보상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4번째가 3번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을은 갑이 등기를 주지 않으면 병에게 대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지금 무슨 말이다? 갑이 등기를 주지 않으면 나도 대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잖아요. 자 4번 수익의 의사표시란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된다? 손해배상. 자 그 다음에 5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 아까 합의만으로 변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걸 딱 보면 문제가 다 똑같잖아요 지금요. 한 3문제 정도만 풀면은요 온 동네가 똑같아. 알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대답은 더 못해. 55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55번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오케이. 자 56번은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갑은 그러면 뭐죠? 병하고 갑이 병한테 돈 줄 게 있다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는 뭐라 한다? 대가관계죠.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낙약자죠.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하여 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맞아요? 봐봐 이 말이죠 이 말.
봐봐. 동포 여러분 여기 봐. 병이요 을한테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랬더니요 갑이요 을한테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병한테 주라고 얘기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갑이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줬어. 야, 병 너 을이 1억 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병의 권리가 발생한다. OX. 왜? 걔 당사자가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갑과 을이 그게 발생해야. 오케이, 거기까지 또. 여러분요. 봐봐. 여러분 눈은 뜨고 계시죠? 오케이. 여러분요, 뇌가 있으면 눈이 있으면 봐봐요.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발생한다고?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갑이 병한테 통지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네. 알겠죠? 갑이 지금 어때요? 갑이 병한테 통지한다고 해서 병이 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그것을 을한테 얘기를 해야 돼. 갑이 나한테 돈 주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 돈 나한테 달라고 말을 해야죠. 누구한테?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수익자가 누구한테? 낙약자한테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1번은 O다 X다. 그래서 여러분요 줄거요. 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거기로 줄거. 병은 을에게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했어요? 거기다 써.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이렇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그렇다 이 말이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알겠죠? 자, 2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갑은요,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병의 지금 요구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을은요, 갑과 병 사이의 계약 줄거요. 갑과 병 사이, 이걸 알아야죠. 이게 처음으로 나왔지. 두 번째 나왔네. 갑과 병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가관계. 무효란 말이 뭐예요? 흠결이죠.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써요. 거기다가 대가관계예요. 대가관계가 무효 동그라미 무효 흠결이요.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다?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여전히 유효다. 그래서 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 아까 우리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둘이 이혼했는데 보험계약 해가지 않고 갑이 사망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사망했으면 삼성생명은요 병한테 보험금 지급해야 되냐 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가관계 흠결이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은 유효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그러면 뭐한다?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렇게. 자, 4번은요.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여러분 병의 권리는 언제 확정돼? 그렇죠. 그 말이죠.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그 말은 수익의 의사표시 후 이 말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말인데 약간 비튼 거죠. 알겠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후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봐봐.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아무리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지라도 갑과 을 간의 합의로는 변경이나 소멸을 못하지만 우리가 착오를 했잖아요. 착오를 했으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한 것을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3번도 매매대금 뭐죠? 4번이죠. 권리가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아무리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했다 할지라도 갑과 을은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니까 취소나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자, 5번은요.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러면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은 을이 지금 병한테 돈을 안 줬다 뭐다?
채무 불이행,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병은 없죠.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하죠. 갑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병의 동의 말이 안 돼요. 줄고 병의 동의 X를 해요. 왜 병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병은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무슨 동의를 얻어요. 알겠죠? 이런 봐봐요. 해제권,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지문이 딱 여기서 두 개가 나왔어. 알겠죠? 이 시험이죠. 56번에서 몇 번하고 4번하고 5번이요. 그러니까 4번이 뭐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차고나 갑하고 을하고는 여전히 무효나 취소나 해제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뭐로는 안 된다? 합의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됐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채무 불이행이 있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갑이 계약을 해지하죠?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때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자, 57번 보세요.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은요. 채권자 갑이 유약자고 을이 낙약자죠. 병을 수익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을 보면 을은 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말씀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을은 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줄고 그 말을 딱 알아 이 말이죠. 갑과 병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가관계잖아요. 여기 봐봐 지금 계속 나오네. 대가관계 지금 세 번째 대가관계.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2번 을의 귀책 사유로 을이 잘못이죠. 채무불이행이죠. 병은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런데 뭐는 청구하지 못한다? 뭐는 할 수 없다? 해제는 할 수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3번은요. 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가 됐죠. 해제. 계약이 해제. 그러면 병은 원상회복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OX, X. 병은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병은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누구하고 갑하고 을. 4번은요. 제3절 위한 계약에서 병은 계약 당시의 특정 OX, X. 누구도 가능하다? 태야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 5번요. 만일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했다. 아까 내가 얘기했네. 봐봐요. 봐봐. 을이 병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그럼 병은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을이 그것을 면제해서 돈 갚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이것도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래서 맨 끝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자, 줄거야 되겠죠? 5번이요.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거기까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58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의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지급. 똑같죠?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1번. 갑과 병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하다. 갑과 병 사이 무슨 관계? 그걸 제발 부탁이 나라고. 갑과 병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자, 갑과 병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하죠. 소멸하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도 당연히 소멸. OX, X. 갑과 을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 줄 것이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갑과 을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자, 2번. 갑과 을은 뭐를 통해서? 합의.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병의 권리를 말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OX. 자, 여러분요, 문제를 봐, 문제. 문제에서 세 번째 줄 봐봐. 수익의 의사표시라 했다. 거기 줄고.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수익의 의사표시 했죠? 그러면 합의로는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써, 거기다가 변경할 수 없다고 쓰고 X하고 X.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착오로 취소는 가능, 이렇게. 착오가 있으면 착오로 취소는 가능, 이렇게. 착오가 있으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합의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해서 갑과 을이 무효죠, 무효. 그러면요, 갑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병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요? 봐봐요. 우리가 이게 108조죠? 108조에서 병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대항한다. 대항할 수 있다 했죠? 옆줄 긋고 수익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 X. 수익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 X.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몇 번이죠? 4번이요. 병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진다. OX, X죠.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해제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5번. 을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채무불이행이죠. 병은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런데 뭐는 못한다? 해제권은 안 된다. 해제권.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59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은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 그러면 병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년에 박스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면요. 책에다가 여러분 다 써놨는데, 김원생님 보지 마세요. 박스형 문제가 8문제나 나왔어요. 8개요.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요. 작년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을 보기에는 박스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쉽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이런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한두 개만 안 와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가끔 가다 보면. 자, 한번 볼까요? 1번. 틀린 것은 그랬죠? 그러면 58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58번의 정답은 5번이죠. 자, 59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됐으니까 1번. 갑과 을이 매매 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지금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죠? 했는데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 동그라미. 그것은 변경이거든요. 변경. 합의로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효력은 병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요. 일단 기억이 들어가면서 무조건 틀려. 그래서 1번과 4번은 절대로 거기다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틀린 거 고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은요.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죠. 지체. 그러면 뭐가 되죠? 채무불이행이죠. 이를 이유로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간 것은 전부 다 틀려요. 그러면 다 안 읽어도 정답은 3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요. 을의 기망이죠. 을의 기망.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을의 기망. 그것은 을의 기망이죠.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갑 아니에요. 우리가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다. 이건 다 갑과 을 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착오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갑을 기준한다. 갑을.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병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니을은요. 갑이 착오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병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죠.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여기서 뭐라 나오죠? 병이 몰랐다 그러면 병이 선이다 이 말이잖아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의해서 착오로 인해서 취소를 했다. 병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받는다,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한다.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왜 대항할 수 있다? 옆줄 긋고. 병은 제3자 X. 병은 107, 108, 109, 110주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옆줄 긋고 선이 이어도 보호 X. 병은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 제3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병은 아무리 선이일지라도 보호되지 않아. 보호 X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60번 보세요. 갑은 자기 점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똑같죠? 계속 갑을병 똑같죠? 자, 1번. 갑과 을 간에 체결된 계약이 을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취소의 요건이 충족됐다. 이러면 착오로 인한 취소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러면 줄고 취소의 요건이 충족 거기다 써야 되겠죠? 뭐라고 써요? 중요 부분의 착오 플러스 중요 부분의 착오 플러스 중대한 과실 X. 중대한 과실 X.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건을 충족했죠? 을은 갑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을은 갑에게 취소하고 병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래. 취소하고 이래야지. 알았죠? 왜요? 취소권 이런 봐봐. 왜 취소하지 않고는 거절을 못하죠? 자, 봐. 우리가 착오를 했죠. 착오를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 취소 안 하면 유효예요. 나중에 뭘 해야? 취소해야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가 돼야 을은 병한테 돈 지급을 거절하는 거죠. 아직 취소를 안 했죠.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러니까 지급을 해야죠. 취소하지 않고도 그러면 안 되죠. 취소하지 않고 그러면 유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하고 이래야죠. 자, 2번은요. 병이 설립 중의 법인 줄고요. 설립 중의 법인은 뭐냐? 태아하고 똑같아. 태아. 봐봐요. 이게 이제 법인에서 이러면 나오는 건데, 자, 잠깐 봐봐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뭐냐면 발기인 있죠. 발기인들이 뭐냐면 먼저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죠. 정관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요. 주무관청에 뭘 받아?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설립 등기를 해요.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인. 우리가 사람은 자연인 있죠. 여러분이 자연인이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인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자연인이잖아요. 이렇게 자연인과 법에 의한 그래서 회사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먼저 발기인들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관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립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법인이 돼요. 사람이 되죠.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여기를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설립 중의 법인이다. 이렇게 설립 중의 법인이다. 그럼 여러분 자연인으로 한번 볼까? 자연인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 이 발기인이 뭐냐? 선받다 이 말이죠. 선받다. 알겠죠? 맞선을 받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관을 작성을 하죠. 정관을 작성하는 게 혼인을 한 자, 혼인은 뭐죠? 혼인신고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뭘 한다? 정관을 작성했다. 태아가 뭐죠? 잉태가 됐다 이 말이죠. 잉태가 됐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뭘 한다? 주무관 체가가 있다. 병원에 갔더니 오늘이 출산이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기가 여기서 뭐 했다? 태어났다 이 말. 태어났다. 출생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출생하기 전까지는 뭐라 한다? 태아라고 하죠. 태아.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인의 경우는 여기까지로 뭐라 한다? 출생하기 전까지는 뭐라 한다? 태아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법인에서는 뭐라 한다? 설립 중의 법인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태아를 자연인에서는 태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에서는 뭐라 한다? 설립 중의 법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립 중의 법인 태아를 위해서도
보험을 들 수 있어 없어?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이렇게 됐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병은 뭐는 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없다?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러면 2번은 틀렸죠. 설립 중에 법인인 경우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는다. 틀렸단 말이죠. 태아를 위해서도 가능하니까 설립 중에 법인도 가능하다 이 말이고. 3번이 정답이죠. 4번 병이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과 을은 수익 내용을 변경이나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만약에 봐봐. 변경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 소멸시키려면 미리 변경권을 유보해야 돼. 그렇게 미리 변경할 권리를 유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5번은요. 병은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죠. 불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이런 병은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해제권이에요. 그럼 해제권을 보면 이제 거의 최근에 나온 문제였죠. 여러분 문제가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최근 문제 순서대로 출제 순서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딱 보면 알겠지만 두 문제만 뭐 어떻게 됐죠? 최근 12회부터 27회까지요. 두 문제만 뭐로 돼 있냐? 이론 문제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청약과 승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약과 승낙. 아니. 가불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전부가 뭐로 돼 있어? 사례 문제로 돼 있죠. 사례 문제는 그런데 거의 정답을 하는 것이 비슷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의 경우는 여러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두 문제를 정확하게 그 구조를 익히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다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